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,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고등학교 이제 동문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분의 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. 국회에선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놓고는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 판단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며 당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공무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저는 뭐 본인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한 거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까지 그 주변에 지금 비정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 거고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자세히 아는 거예요. 저 당대표 하던 시절에 오죽하면 당대표가 드러눕지 않고서야 저 사람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겠느냐. 근데 이게 국무회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. 비극적인 겁니다. 그 이상민 장관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주장을 믿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걸 정면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. 12월 3일 있었던 일은 내용을 보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력,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하는 일입니다. 따라서 반민주적, 반보수적, 반헌법적인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까워 있었던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, 이것을 우리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강성 지지층 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려해 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상민 장관 뭐 그 전 장관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접어든 건데 형법상으로 보자면 공범이 될 거냐 아니면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거냐 부하 수행자가 될 거냐 이게 엄청나게 양형 차이가 크거든요.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최소한 공범을 벗어나야 되겠다. 또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도 벗어나야 되겠다. 부하 수행자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. 그냥 그게 맞춰서 지금 진술이 조정되고 있는 것뿐이다. 드라이하게. 그런데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. 국회에서의 증언은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?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. 기억나십니까? 증언하지 않습니다.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.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.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입니다. 여기에 이상민 말고는 전부 다 검찰 출신들, 박성재, 그다음에 이완규,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네 분이 모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무슨 뭐 송년 모임이다. 이제 얼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봤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대통령 안가에서 송년 모임, 얼굴 못 볼까 봐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했다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왜 모였고 누구랑 함께 있었냐, 혹시 민간인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냐, 뭐 등등등에 대해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이왕 진실의 방에 들어간 거 진실을 다 말씀하시는 게 맞다. 저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되게 비겁하게 도망간 거거든요. 각자 도생. 네. 일단 자신이 관여 안 했으면 안가를 왜 갑니까, 다음 날. 이 안가에서 그 윤의 최측근 법률가들이 모여서 야, 이미 계엄 이거 내란으로 갈 건데 이거 어떻게 법률적으로 막을까? 그거 논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? 우리가 그 내란 공범으로 탄핵하겠다니까 탄핵하기 전에 사퇴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? 이게 그랬던 사람, 주력량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진실을 얘기한다?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근데 김용민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은 미국이를 보고 내려오면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과 저 사이에도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관계는 아닌데 여기다 미국이 물고 내려왔는데 너 옛날에 공산당이었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몰고 내려오죠. 지금은 저는 민주당이 가끔가다 이 국면에서 상황 관리하면서 이상민 그래 예전에 이런 했으니까 지금 와도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전술은 좀 법리학관 입장 유리한 전술은 아니다 이런 아니죠.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
그거는 뭐 우리가 필 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할 건데 그러니까요, 근데. 그의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뭐 본인이 지금 말렸다라고 하는데 뭐 경호처 직원들이 있어서도 말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말렸어야죠. 안 말렸으면 공범이에요. 와, 저는 이 확정적 개념을 이게 맞죠. 저는 윤석열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렇죠. 말리는 거 관계없이 간다가 제 입장이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죠. 네. 하지만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안 말리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 모르겠다 포기해버린 것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.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을지 안단 이게 말이에요. 저는 약간 전술적으로 너무 엄격한 것 아니, 같아요. 그러니까- 형사 절차와 지금 탄핵 심판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하자는 게 너도 공범이지랑 그다음에 이제 이 절차를 또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범야권의 고민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주변 분들에게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범야권에서 관리하면서 조금은 그걸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내란을 진압하는 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. 원칙적으로. 이건 원칙적으로 내란범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란은. 다른 범죄랑 다릅니다.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까 시기도 놓치고 저쪽이 다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빠르게 못 가고 있는 것이죠.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.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.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 여론이 이제 반향이 오는 거죠. 알겠습니다.